게시판 종목도 오늘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첫 종목으로 산성 LNS 점검하겠습니다. 산성 LNS 8877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42,000원입니다. 최근 거의 현재가 부근에서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10%인데 미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고 중요한 게 재매수 한 2억 정도를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어떨까요? 하고 중요한 또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바닥을 잡을 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고 싶고 차트는 이미 무너졌거든요. 지금 매매 동향도 안 좋아요. 계속해서 지금 구간에서도 팔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매수가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아직 안 사셨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2억 정도를 더 사시겠다고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산성 PNC는 아박살이 났고 아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2억 매수하시면은 좀 손실 많이 보실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산성 PNC가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이익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던 배경이고요. 지금 이러한 종목을 끌고 왔던 그러한 어떤 큰 에너지는 다 분산이 돼 있어요. 분산이 돼 있는데 여기서 나 혼자 사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매수하시지 마시고 지금 뭐 갖고 있는 거 이것도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은 과다하게 올랐다가 과다하게 빠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사실상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폭포수 물이 떨어지고 있는 이거를 다 어떻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인위적인 임팩트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 마저도 빠지시고 2억 매수하실 돈 있으면 차라리 LG 생활건강 이런 거 그냥 떡하니 사놓고 계시는 게 자산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성 LNS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또 큰 금액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들고 있는 물량도 일단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팁 나왔습니다. 8877님 종목 봐드렸고요. 이어서 이준효 차장님 팬입니다 하고 올려주신 분 2501님 만나보겠습니다. AJ 렌터카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15,650원입니다. 좀 손실 많으신 상태고 비중이 45%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지난주에 신저가가 나왔는데 아마 좀 버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11,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버텼고 그 이후에도 반등은 좀 크게 없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 역시 좀 많이 밀려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조금 더 들고 버텨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렌트라는 게 사실은 어떤 트렌드의 하나로 또 다가왔어요. 네. 소유를 안 하고 그게 이제 소유를 안 하는 게 렌트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월세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처럼 렌터카, 그러니까 이 렌트에 대해서 어떤 미래에 분명히 어떤 그런 트렌드로 갈 수 있는 거는 맞는데 AJ 렌터카는 이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나빠진 거죠. 다중 선정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어떤 미래의 어떤 트렌드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사실상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자기 밥벌이는 꾸준하게 이제 잘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업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최근에 수급도 안 좋고 이래서 이렇게 깨졌지만은 나중에 이 렌트카는 다 남의 돈 꿔가지고 차 이제 구매해가지고 이제 빌려주는 구조인데 나중에 어떤 지금 금리가 바닥으로 왔을 때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라면은 나중에 금리를 올리는 일이 벌어졌을 때 AJ 렌터카의 어떤 영업 환경은 좀 상쾌해지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일단 깨진 거 가지고 여기서 털기보다는요, 운이 좋다라면 한 13,000원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빠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다른 쪽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좀
기다리시다가 그 정도 선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도난다거나 난리날 회사가 아닌 거고 자기 멀쩡해요. 멀쩡한데 뭐 단기적으로 꼬였든 어쨌든 빠진 거니까 요건 좀 침착하게 늪에 빠졌으면은 막 허우적거리면은 더 빠져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13,000원 중반 정도 오면은 나오시는 게 좋겠다 뭐 생각됩니다. 네, 희망 목표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3,000원 중반대까지는 예상이 나왔거든요. 좀 어떠실까요? 좀 참고하시면서 또 매도 고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달빛 아래 홀로 걷다님께서 서린바이오 몇 번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봐드릴게요. 서린바이오 매수가 19,850원입니다. 오늘 수익권에 있다가 좀 운봉이 나오면서 지금 손실권에서 약간 손실권이죠. 마감이 나왔습니다. 서린바이오 사실 삼성바이오주 관련주 들썩일 때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연고점 대비해서 물론 거리는 좀 두고 있지만 그렇게 또 급격하게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닌 거거든요. 네. 지금 서린바이오가 거의 현재 매수가 부근이라서 네, 여기에서 전략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팁 주실까요? 이게 좀 전체적인 윤곽이랑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서린바이오만 하나만 보지 말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해외에서부터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시장에서 보면 조선이든 철강이든 화학이든 이러한 종목들이 다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신통치 않게 비리비리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좀 똘똘해지기 시작을 했던 게 메디포스트라든가 뭐 몇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경기에 관련된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던 것들 그래 역시 너희들 뿐이 없구나라고 시장은 바라봤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린바이오도 그렇고 뭐 대한과학도 그렇고요. 영인프론티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 잘 나갈 때, 뭐, 램프하는 SL이 잘 나갔고, 조선이 잘 나갈 때, 뭐, 태용이 잘 나갔고, 그런 것처럼, 이런 과학 기자재들도, 지금 보유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금리를 이번에 동결시켰는데, 다음 달에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죠. 좀 시차를 두겠죠. 그러는 사이에 경기 민감했던 그런 섹터들은 계속 혼돈 속에서 하루 500원 오르면 다음날 1,000원 빠지고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면서 시세를 전혀 안 줄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역시 나쁜이 없어 하면서 이런 쪽에서 활개 칠 수 있는 시간이 올 건데 문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게 조금 뭐 한 푼 올라는 왔지만은 경기 관련 종목들이 다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를 꽉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 시원시원하게 빛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가야 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찾았는데 집이 좀 눌러버리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일수록 나쁜 건 아닌데 어떤 종목 하나에 딱 정확하게 타겟을 딱 잡고 들어가야지 조금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쁘진 않고 갖고 계시면은 다음번 금리를 뭐 칼을 빼내 만에 얘기할 때까지 이런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갖고 가십시오. 네, 홀딩 전략 나왔습니다. 서린바이오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대신증권 한번 볼까요? 증권주 오랜만에 올라와서 증권통으로 JBK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대신증권입니다. 매수가가 12,100원이시네요. 비중을 과감하게 50%를 실어놨습니다. 오늘 사흘 만에 조정이 나오면서 10,750원 선에서 10,000원 초반 선에서 마감이 나왔는데요. 타겟을 잘 잡고 가야 된다. 방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 증권주 매매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비중을 50%나 좀 들고 가도 될까? 차장님 지금까지 주신 전략과 그 시장관에 의한다면은 약간 좀 부정적인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나마 올해 초에 코스닥도 올라오고 시장도 올라오면서 증권주들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증권주는 뭐 지수와 동행을 해야지 지수 동떨어져 가지고 막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증권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제 생각은 세모 이하예요. 동그라미 세모 X가 있다면 세모 이하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번에 동결을 하면서 지금 어떤 대형주 사이즈들 그런 쪽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이 됐고요. 그렇다면 증권주가
그 틈바구니 안에서 나는 괜찮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12월이 돼서 금리를 또 한번 뭐 동결을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또 메시지를 더 한번 세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내려올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코스닥이든 뭐 이런 것들이 막 활개쳐서 또 시장 분위기 조성을 해주지 않는 이상 증권주는 그냥 등락을 거듭하는 수준인데 이것도 16,000원에서 10,000원까지 뭐 단기간에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가지고 계셔 보세요. 지금 뭐 50%씩 사가지고 몇 번씩 손절매 툭툭 치다 보면 구자 금방 날씬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시장이 또 우리 시장이 막 또 죽어나갈 그런 사안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계셔도 무난하고 뭐 이왕이면은 좀 올라갔을 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이런 거 사시는 게 좀 좋을 것도 같고 아니면 싼 맛에 뭐 유진이라든가 그런 거 해놓으시면 오히려 대신 올라가는 것보다는 또 속도는 나올 거는 같습니다. 네, 대신증권 봐드렸고요. 이어서 증권통으로 48억 만들기님께서 올려주신 슈피겐코리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가 98,600원입니다. 수익권이시고요. 30% 들고 계신데 슈피겐코리아가 사실 상반기 실적 괜찮게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많이 빠졌다, 가격 메리트 있다라는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님 가격 진입대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조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진짜 같이 근무하는 친구 중에 그 친구는 1년에 한 100군데에서 한 100군데 이상 이제 탐방을 다니는데 꼭 IT 쪽만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맨날 점심 식사 같이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런 회사 갖다 놔도 될 정도로 이제 미세하게 보고 이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익도 많이 내고 어떤 휴대폰 액세서리 하면서 좋다 막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기본 더 큰 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IT 쪽이 대놓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는데 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셨다는 가격이 뭐 98,600원 이 정도인데 제가 볼 적에는 이 횡보하고 있는 지금 횡보만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초 쓰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안 사겠죠. 안 사겠는데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역시 한 세모 정도 분이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이 휴대폰 IT 쪽 둘러싼 환경도 썩 상쾌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횡보만 하고 있고 누구 힘이 센가 지금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보유에 큰 저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큰 보유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라는 좀 진단이 나왔네요. 이어서 3221님께서 들고 계신 휴메덱스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 65,000원이시네요. 좀 손실 구간이시고요. 10% 비중 약하게 실어놨습니다. 오늘 급락이 심하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조금씩 밀리다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커서 급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6만 원 선 초반대까지 현재 밀려온 구간이거든요. 6만 원 선 깨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라서 큰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은 이 정도 손실을 좀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서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근에 약간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어떤 분이 사고라기보다 좀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저를 이제 뭐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세게 물린 게 메디포스트가 있었고 휴메딕스가 있었어요. 두 개 있었는데 손실이 한 40% 정도가 되니까 이거를 툭툭 못 잘라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일단은 돈을 벌었어요. 그 사이에 뭐 몇 가지 뭐 한국 정보인증도 몇 가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이거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보려고 다른 데 가서 계속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요번 주에 메디포스트만 앞전에 200주를 사놨으면은 지금 200주 사서 뭐 한 40% 손실 중이었다면은 지금 단가에서 이제 더 해가지고 가격은 이제 많이 낮춰놔서 조금만 이제 올라와도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는 해놨는데 휴메딕스는 아직까지는 그런 스탠바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 둘 거예요. 제가 용 쓴다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니까 흘러가는 대로 놔두다가 메디포스트처럼 어떤 시그널이 탁 들어오면 거기다가 다시 더 추가해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휴메딕스가 뭐 그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과도 맞고요. 회사 내용도 지금 뭐 작년에 80억 벌던 회사 올해 상반기까지만 60억 벌고 내용도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신규 상장하고 단기간에 땅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그 후유증이 있으니까 조금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갈 건 아닌 것 같고요. 흘러가는 대로 뒀다가 나중에 저는 더 이제 살 건데 이 시간 통해서 기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뭐 신규 관심주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메딕스 점검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정보 될 것 같아요. 행복 만땅님께서 올려주신 한창 가겠습니다. 한창 매수가가 2,900원이고요. 20%를 들고 있는데 많이 올랐네요. 한 2주가량, 2주 새 거의 쉴 새 없이 올라와서 이달 초 한 2,000원 선 갈까 말까 했는데 2,000원 선 후반대까지 현재 진입이 됐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면은 지금 빠르게 지금 거의 매수가까지 회복이 된 거거든요. 네. 한창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큰 종목이 아니고요. 네. 그러긴 하는데 그 한창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별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죠. 그냥 겨우 풀칠을 한 해 만에 그 수준에서 이제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관심을 안 두고 이제 남의 돈, 제 돈도 소중하지만 남의 돈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과점 빨간 줄 간다고 하지만 마이너스가 나 있는 종목들 그런 쪽은 이제 조금 이제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어쩌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최근에 그 흐름 트렌드 자체는 뭐 상승으로 돌려 놓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요거 뭐 투자 쪽까지는 투자로 해서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이제 쌍바닥 찍고 좀 상승으로 터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그냥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한창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데서 편하게 나는 살고 있다라고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네. 그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한국정보인증도 매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수익 챙기고 파셨어요 혹시? 네. 이틀 전에 발행 주식수만큼 거래가 돌아서 2천만 주가 넘게 터졌어요. 네. 그래서 그날 팔았거든요. 수익 챙기셨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매 눈으로 아주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 좀 팁 좀 주세요. 지금도 게시판에 보니까 현대제철 54,000원 10%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계신데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스톱을 칠 줄 몰라요. 포카도 칠 줄 모르는데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고스톱을 쳐봤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잘 쳐요. 그래갖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화토장이 48장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겨우 짝만 아는 수준이니까 그 친구가 거의 놀리듯이 원고를 외칠 적에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발바닥을 쳐가면서 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저를 스트레스를 주고 돈을 다 따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스톱도 그럴지언데 이제 주식을 하면서 지금 현대제철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윤곽을 안 짜고 하기 때문에 현대제철 10% 어때요?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큰 윤곽을 보면요. 금리 동결했고요.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겠죠. 그래서 칼을 뺀다 하다가
나중에 할게, 천천히 할게 라고 했어요. 즉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보여줬고요. 그럼 우리 시장에 있는 방금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철강, 화학, 조선 대부분 경기 관련주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쪽이다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고려아연이든 풍산이든 바로 미안해 하고 빵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즉 경기 관련주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시그널을 분명히 준 거고요. 역시나 시장 성장주로 가야 된다라고 공감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을 냈고 그렇게 윤곽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현대차 어때? 대우조선 어때? 기웃기웃 거리는데 기웃기웃 거리는 거는 성남 모란시장 가서 하시면 될 거예요.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내 기준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더 성장주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경기가 나쁜데 그 경기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는 그러면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호황이면은 정책이 나올 일이 없죠. 너희들 알아서 잘 돌아가는구나 하기 때문에 호황일 때는 또 그런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될 거고 윤곽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방금 뭐 한국 정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유는 뭐 간단했습니다. 그 자기 발행 주식수만큼 거래가 다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사과가 달궈졌는데 거기서 또 이야기 드리는 거는 맞지 않아 갖고 뺐고요. 그리고 효성 ITX 이런 것도 추세 깨고 빠져가지고 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던 게 이글배신이 윈슨이 뭐 동원수산이니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뭐 계속적으로 저는 뭐 좋게 생각하고 끌고 가고 있고 KT뮤직 같은 경우도 황창규 회장이 야 우리 로엔 한번 따라잡아보자라고 아주 출사표를 던지시는데 믿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전에 뭐 제약주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뭐 다시 한번 뭐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은 꽤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별로 빠질 것 같지 않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돼서 윤곽이 정해졌으니까 새 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슬슬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종목들은 좀 주 단위로 연결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천주까지 저희가 잘 점검해봤고요. 핀테크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시세가 꺾이는 모습이라서 지금 홀딩하고 수익권이신 분들이라면 좀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핀테크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좀 팁 주실까요? 네. 이니텍이라는 종목은 저 오늘 아침에 13,500원, 13,700원 거기서 갖고 있던 거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는데 과열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핀테크를 내일부터 안 해는 아니죠. 분명히 하긴 하되, 네. 좀 과열이 됐죠. 그러니까 산에 좀 많이 올라갔으면 쉬었다 가듯이, 그걸 좀 쉬는 구간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난 손해보고 못하겠다 하면 뭐 가시는 거고, 뭐 새 돈이 있는 분들은 이 과열이 식으면은 다시 힘을 비축해서 나갈 수 있을 때 도로 접근을 해야죠. 이게 뭐 이렇게. 끝날 테만 아니다. 한번 바람 불었다가 끝날 거는 아니니까 네. 나중에 또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이 오늘 2% 넘게 급락으로 마감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동안 좀 조정이 컸었죠. 오늘 약간 좀 반등권에서 출발이 나옵니다만은 폭스바겐은 또 5% 넘는 좀 개파락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케미칼에서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한다고 장마가 후에 공시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